자, 수익성 비율, 매출 총이익률 보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자,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당연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겠죠. 암기하셔야 되고, 매출액분의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오른쪽에 매출 원가율은 당연히 매출액 중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자, 이 매출 총이익률이 우리 시험에 아주 다양하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뤄지는 이유가 바로 오른쪽에 고속철, 그것 때문에. 자, 문제에서는 이 고속철을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매출액분의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률이죠. 요걸 왔다리 갔다리 산식을 해버리면은 지금 고속철에 있는 그 산식이 나옵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요 산식 전체 고속철 MVP 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을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문제에서는 자료에 매출 총이익률이 20%다, 25%다 이런 식으로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X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출 원가가 바로 나옵니다.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문제 자료에 주어지는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X. 20%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MVP 암기. 매출 원가는 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자, 문제 적용을 해보자. 자, 위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3일의 단기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재고, 단기 매입, 기말 재고, 실사액. 딱 봐도 뭐 나오죠? 매출 원가가 나오죠? 매출 원가. 기초, 써볼게요. 자, 기초재고 500만원 플러스 단기 매입 4,200 마이너스 기말 재고. 아니, 뭐 하는 거야? 기말 재고가 주어졌죠? 800만원 하면은 매출 원가 3,900 이렇게 나오죠?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 디귿 리을 자료에 주 3일의 단기 매출 총이익률은 20%다. 20% X 주어졌죠? 따라서 바로 매출액이 나온다. 따라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 3,900. 요거는 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20%. 됐죠? 얘가 나오잖아요. 얘가. 자, 매출액 48750 000 이렇게 구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와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밑에 관련 기출 첫 번째 매출액 추정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지금 우리 그 빈출에서 봤었던 기초, 단기 매입, 기말 재고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는 매출 원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구했죠. 3,900을 구했죠. 하지만 지금 관련 기출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예요. 매출 원가 3,900을 바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따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 바로 3,900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 돼요. 3,900은 지금 매출액이 모른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20% 똑같습니다. 그래서 4,875만 원이 매출액이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이렇게 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 이걸 계산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제 밑에 관련 기출 두 번째. 자, 다음은 주 3일에. 자, 이 문제 전체 문제 앞에다가 MVP라고 써두세요. MVP. 이 문제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다음은 주 3일에 2000X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기말에 실사한 결과 기말 재고액은 15만 원이었다.
경영자는 단기 중 재고자산의 일부가 도난을 당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실사 창고에 가서 보니까 기말 재고가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의해서 장부상의 기말 재고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장부상의 기말 재고 예를 들어서 그냥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계산을 딱 해봤더니 장부상에는 20만 원이 있어야 돼. 창고에 가서 딱 보니까 15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5만 원은 누가 가져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난 추정액 이렇게 말합니다. 재고자산 도난액 추정, 이 문제의 전체 MVP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자, 기말 재고액은 15만 원이었다. 경영자는 단기 중 재고자산의 일부가 도난을 당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자료에 보면은 단기 매출액과 매출 총 이익률 25%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매출 원가 구할 수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자, 매출 원가 한번 구해보자. 자, 매출 원가는 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 따라서 매출액이 1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 25% 하면은 매출 원가가 나오죠. 75만 원. 이렇게 이제 매출 원가가 이제 바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기초재고 단기 매입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자, 기초재고 23만 4천 원 플러스 단기 매입 72만 원 마이너스 기말재고 하면은 우리 구한 요놈이 돼야 되겠죠? 75만 원이 돼야 된다. 자, 따라서 이제 기말재고 구할 수 있죠? 기말재고 얼마? 204000 이렇게 구합니다. 됐습니다. 따라서 204000이어야 하는데 실제는 창고에 실사 결과 15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만큼 차이 54,000원이죠. 54,000원은 도난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전체 MVP입니다. 요거 가지고 각가지 별 응용 문제가 다 나옵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패턴은. 자, 그 다음 수익성 비율, 영업이익률과 단기 순이익률 있는데 핵심 이론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일명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렇게 말해요.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우리 앞에 매출 총이익률은 뭐였습니까?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지금 요거는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그럼 밑에 단기 순이익률 또는 매출액 순이익률 이렇게 말하는데 매출액 중에서 단기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끝. 암기. 뭐 암기할 것도 없죠. 말에 다 있잖아요. 뜻이. 영업이익률,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률, 매출액분의 단기 순이익.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분의 매출 총이익.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에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그게 이제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 오른쪽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출액은 결국 영업이익률 분의 영업이익이다. 또 밑에 걸 가지고 하면은 매출액은 단기 순이익률 분의 단기 순이익이다. 자, 위에 문제. 자, 다음은 주 3일에 2000X 1년 말 손익계산서이다. 단기 실적에 대한 실무진들의 분석이 다음과 같을 때 가장 올바르지 않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먼저 매출액 5,000 마이너스 매출원가 1,800 하면 XX 이익 돼 있죠. 이게 뭡니까?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익이 3,200. 거기서 판관비 1,700 빼면 XX 이익 1,500. 여기 뭐야? 영업이익이 1,500. 자, 거기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수익 비용 해버리면 XX 이익 1,200. 요게 뭡니까? 1,200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자, 거기서 200을 또 빼버리면 법인세 비용 빼면 XX 이익 1,000원 나오죠. 1,000원이 뭐예요? 단기 순이익. 자, 1번 민석. 회사가 이번에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시킨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시킨 수익 뭡니까? 매출액.
매출액은 5,000원이군요. 5,000원 맞죠? 됐고 2번 상훈 매출 총이익률은 64%입니다. 맞습니까?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 5,000분의 매출 총이익 3,200 5,000분의 3,200 하면 64% 맞습니다. 즉 매출 원가는 매출액 대비 36%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 원가는 매출액 대비 36%다? 이 뭐예요 그럼? 매출액 대비 5,000분의 매출 원가 1,800 하죠? 5,000분의 1,800 36%. 자, 맞는 말이고 3번 이노 영업이익률은 30%입니다. 영업이익률 매출액 5,000분의 영업이익이 1,500이었죠? 5,000분의 1,500 해보시면 30%. 자, 이는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매출액 대비 30%를 이익으로 남겼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맞는 말이고. 그럼 4번 성환 당기순이익률은 20%입니다. 당기순이익률 매출액 5,000분의 당기순이익 맨 끝에 1,000원이었죠? 5,000분의 1,000원 하면 20%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는 주주가 투자한 금액 대비 20%의 이익을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가 투자한 금액 대비가 아니죠. 무슨 대비예요? 매출액 대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자, 그 말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다음 관련 기출. 주 3일에 2000X1년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아우, 녹았다. 해보죠. 자, 먼저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우리 자료에서 당기순이익을 구해야 돼요. 해보죠. 자, 매출액은 100만 원이고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마이너스 60만 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판관비 20만 원. 이거 다 해야 됩니다. 노가다예요. 그 다음 영업의 수익은 더 해야겠죠? 5만 원 더하고 영업의 비용 10만 원 빼고 법인세 비용 5만 원 차감하고 이렇게 되겠죠? 당기순이익이 10만 원 나오네요. 당기순이익 나왔습니다. 그다음 분모에는 매출액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 자, 해서 나왔다. 10% 이렇게 나오네요. 자,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다음 수익성 비율, 자기자본 이익률과 주가 수익률. 아,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자기자본 이익률, 주가 수익률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핵심 이론. 자, 자기자본 이익률, 일명 ROE라고 해요. 모르셔도 되고, 뭐 Return on Equity 이렇게 말하는데 Equity,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이익률.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는 자본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다시. 자본입니다. 매출액이 아니에요. 자본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그렇기 때문에 자기자본 이익률 이렇게 말해요. 암기. 자기자본 이익률, 자본 중에서 자본분의 당기순이익. 암기. 자, 이러다 보니까 자본은 뭐예요? 주주예요. 주주. 근데 주주가 볼 때는 오른쪽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문구 중요합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자본분의 당기순이익. 그러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주주 입장에서 바라본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요 문구 눈팅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 주가 수익률 P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ice Earning Ratio 이렇게 말하는데 Price Earning Ratio PER. 근데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퍼라고 그래. 퍼. PER 신문지상에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물론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상식적으로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신문 보실 때 경제신문 보실 때 좀 편할 겁니다. 주가 수익률 또는 어떤 인간에 따라서는 주가 수익 비율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수익률, 저는 주가 수익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놈은 EPS분의 주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EPS는 주당 순이익을 말해요. 뭐 뒤에서도 볼 거지만 자세히 주당 순이익 EPS, earning per share 이렇게 말하는데
EPS, 통상적으로 EPS 이렇게 말합니다. 주당 순이익이에요. 자, 주당 순이익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을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주 한 주당 이익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주 한 주당 이익, 주당 순이익, 그죠? 주당 순이익 분의 주가, 주가는 시가다. 주식의 시가. 주식의 시가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가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주식의 가치, 주식의 시장 가치를 말해요. 그래서 퍼는 의미하는 게 이런 것까지는 좀 말하기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가라고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우리 한국거래소 주가라는 건 다 뭐 주가가 뭔지에 대해서는 주식의 시장 가치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 주당 순이익이 있겠죠. 한 주에 대해서 배분된 한 주당 순이익이 있는데 그 순이익에 한 주당 순이익에 몇 배로 시장에서 가치가 형성되고 있는가라는 지표인데 이 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투자자들한테는 다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문에서는 이게 자주 나와요. 의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 주당 순이익에 몇 배로 시장에서 그 가치가 형성되고 있는가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어쨌든 퍼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암기. 그 다음 위에.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구하면 얼마인가? 쉽습니다. 자본분의 단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나왔죠? 단기 순이익은. 자, 단기 순이익. 일단 분자가 나왔죠. 3천. 밑에 자본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자료는 뭡니까? 자산 부채가 나왔죠? 자, 총자산 3천에서 부채 빼면 자본. 3천 마이너스 부채 2천. 자산 마이너스 부채 하면 자본. 하면 이게 1,000만 원 나오겠네요. 1,000만 원 분의 3,000만 원 하면은 뭐가 돼요? 300% 이렇게 되죠? 자, 간단합니다. 자, 관련 기출 첫 번째. 자, 다음 중 주주 입장에서 바라본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재무 비율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했죠? 핵심 이론. 자기자본 이익률 주는 문제. 해설 한번 읽어볼까요? 주주는 소유주 지분, 자본입니다. 자본의 몇 배로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분의 단기순이익. 따라서 자기자본 이익률은 주주 입장에서 바라본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재무 비율이다. 자, 이 문구는 알아두시고 꼭 눈팅해서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 관련 기출 두 번째.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가 수익률 퍼 얘를 구하면 얼마인가? 주당 순이익 분의 주가.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 주당 순이익을 구해 봅시다. 단기 순이익이 6천만 원. 6천. 그다음 주식수,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6천주. 그러면 한 주당 이익이 나오겠죠? 이게 주당 순이익입니다. 10,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주당 순이익 분해 주가, 주식의 시가. 우리 자료에는 보통주 한 주당 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20,000원. 이꼴 퍼 2 이렇게 나오네요. 답이에요. 간단합니다. 산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핵심 이론. 자, 의의는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 따라서 주당 순이익이 높을수록 경영 실적이 양호함을 의미합니다. 자, 요 문구 눈팅해 두시고. 종종 나와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 계산 산식은 봤죠? 유통, 보통, 주식수. 보통주입니다. 우선주는 안 돼요. 보통 주식수 분해 단기 순이익. 자, 가중평균 거기 돼 있는 거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우리 높은 자격증 이쪽으로 가면 가중평균
그 의미가 이제 다가와요. 근데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유통, 보통, 주식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유용성 보면 기업 간 주당 순이익을 비교하면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걸 한번 기업 간의 비교를 하면 기업 간의 당기 순이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 유용하다.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의 당기 순이익 단순하게 얜 100원, 얜 1000원. 아, 네가 좋은 거구나. 이런 단순 비교. 이건 의미가 없죠. 주식수를 한번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더 유용하다. 당기 순이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 유용하다. 그다음 자본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들의 영업 성과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자본 규모가 다르다. A라는 회사는 자본 규모가 그러니까 그 주식이 100주, B라는 기업은 보통 주가 50주 이렇게 규모가 달라요. 이런 기업들의 영업 성과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사례를 제가 넣어놨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 A 기업 보면 A 기업의 EPS를 한번 구해보면은 A 기업의 EPS. 이 회사는 주식수가 100주다 이렇게 해볼게요. B는 50주다 이렇게 해보면 근데 당기순이익은 둘이 똑같아요. 1000원씩. 그럼 당기순이익 가지고 단순 비교해버리면은 그냥 동등한 회사가 돼버리죠. 얘도 1000원, 얘도 1000원. 하지만 자본 규모를 갖고 해보면 A는 자본 규모가 100주고 B는 자본 규모가 50주밖에 안 돼요. 주당 순이익을 한번 구해보자. 한 주당 얼마냐? 100주 분의 1000원. EPS 10원. B라는 기업은 50주 곱하기 1000원 당기순이익 해보면은 2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규모가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비교가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누가 더 우수합니까? 한 주당 이익이 어디가 더 많아요? 얘가 더 많잖아요. 아, 얘가 더 우수한 기업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앞서 전술한 주가 수익률. 주가 수익률은 EPS분의 주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수익률 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EPS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EPS 퍼 계산의 기초 자료가 된다. 당연한 말이고. 자, 문제 위에. 자, 다음 주당 순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다 저 핵심 이론에서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읽어만 볼게요. 자, 1번. 주식의 수익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본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들의 영업 성과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했죠? 좀 아까 했죠, 지금. 2번.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누어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산식 봤죠? 3번. 주당 순이익이 높을수록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는 뜻이다. 핵심 이론에서 봤고. 그다음 4번. 전기에 비해 주당 순이익이 높고 주당 배당금이 지급액이 낮다는 것은 단기 중 사회에 유출되는 당기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을 의미한다? 작아진 것을 의미하죠.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어떻게 예를 들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주입니다. 1주, 한 주예요. EPS는 결국 한 주당 순이익이죠. 그래서 한 주당 순이익이 이만큼이구나. 한 주에 대해서 순이익이 이만큼이구나. 이게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주당 배당금 지급액이 낮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 주당 배당금 지급액이 낮다. 한 주당 배당금이 낮다. 그러니까 배당된 걸 보니까 순이익이 이제 배당 가능한 금액이 이 전체인데 한 주에 대해서 한 주당 순이익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한 주당 배당금이죠. 뭐 이만큼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배당을 다 해도. 근데 요만큼만 배당했어요. 요만큼만 배당. 한 주당 배당금이 요만큼이에요. 자, 한 주당 배당금. 배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유출을 의미합니다. 배당은 돈을 주는 거니까 외부에 주주한테. 사회로 유출되는 금액이 배당 금액이죠. 배당 금액이 작다는 거는 결국은 의미가 뭐예요? 사회 유출되는 게 작다.
유출되는 게 작구나 이런 의미예요. 배당되는 금액이 이만큼을 그냥 다 했다. 그러면 사회에 유출되는 금액이 크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 다시 따라서 한 주당 배당금이 요만큼 작다는 의미는 사회로 유출된 게 한 주당 순이익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유출을 줄였다. 사회 유출이 적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배당을 조금 해버리고 이 나머지가 다 어디 있다는 뜻입니까? 이 나머지. 이거는 사내에 유보된 금액이에요. 사내에 유보됐다. 자, 결론. 배당이 작다, 사회 유출이 작다. 이 얘기는 사내의 이익을 전부 유보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 사회에 유출되는 단기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작아진 것을 의미한다. 사회 유출이. 자, 상당히 괜찮은 문구네요. 자, 관련 기출.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주당 순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단기 중 유통, 보통, 주식수의 변동은 없다. 없다. 바로 구해보자. EPS. 주식 수 분의 단기 순이익입니다. 자, 분자부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6천만 원이고 법인세 비용이 2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단기 순이익은 6천에서 법인세 비용 2천 빼야죠. 단기 순이익. 끝. 그 다음 보통 주식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기를 보통주 자본금이 4천만 원 그리고 보통주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천 원이에요. 그럼 4천만 원 자본금에서 자본금을 5천으로 나누면 주식수가 나오겠죠? 5천으로 나오면 주식수. 유통, 보통, 주식수. 이렇게. 자, 계산을 해주면은 EPS는 5천이다. 자, 됐습니다. 됐죠? 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출 적중 특강이 다 끝났고, 자, 이제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수험생들인 경우에 뭐 대부분이겠죠.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이제 저보다 후배들이실 것 같은데 회계학 관련해서 뭐 인생 선배로서 아마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제 강의를 듣고 우리 회사에 저는 무조건 강경석 세무사님이랑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러신 분이 있어가지고 통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이가 60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아마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 60 되신 분들도 이제 인생체 2막을 좀 시작하는데 강세무사님 강의를 듣고 와 정말 대단하다. 왜 이제서야 내가 강세무사님을 만났을까? 그러면서 이제 칭찬도 하시면서 제 2막의 인생을 새로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회계를 선택했대요. 그래서 이 길을 갖다가 가야겠다. 좀 좋은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저도 그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했는데 또 그러니까 이분 외에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그런 그 여성 주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메일이나 이런 걸로 연락이 올 때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빈출 적중 특강 이제 한 곱이 넘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좀 인생 선배로서 몇 가지 좀 높아심의 얘기를 좀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력한 만큼 보이고, 보이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행복해진다. 자, 제가 이 말을 갖다가 꼭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하지 않으면 도통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고 있건, 무엇을 향해 가고 있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향해 여러분들이 가고 있건 상관없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으면 나약해집니다. 지금 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게 뭔가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든 목표점, 지향점이 뭐든 이상향이 뭐든 간에 보이지 않게 되면 힘이 생기지 않는다. 즉 나약해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나약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돼버려요. 불만 불평이 가득한 아주 찌질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빈출 적중 특강이라는 한 고비를 지금 넘었는데 제가 인생 선배로서 그래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말이에요. 노력하십시오. 죽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도통 보이지 않던 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희한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노력하면 돼요. 뭐든지 됩니다. 제가 경험했고 노력하면 여러분들 앞에 그게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이 찾고 헤매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게 보이게 되면 희한합니다.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파워가 생기면, 힘이 생기면, 파워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난 행복해지고 싶어.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 그렇게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제가 살아보니까, 행복해지려면 힘이 있어야겠구나. 그 힘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느끼는 힘이라는 게 뭔지는 다 달라요. 제가 느끼는 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는 힘이라는 거는 그 파워, 그게 뭔지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너무나 사람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힘이 생겨야, 파워가 생겨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라는 걸 찾게 됩니다. 행복해지게 돼요. 이게 행복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자, 요 얘기를 좀 잠깐 먼저 한 곱이 지금 넘는 입장에서 먼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고. 다음 또 하나. 자꾸 영어 써서 미안한데.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말이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하이 리스크, 위험이 높다. 하이 리턴. 돌아오는 보상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이 높아야 돌아오는 보상이 큰 거예요. 위험이 낮으면 돌아오는 것들이 다 찌질해요. 재미없어요. 싱거워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수험 생활을 지금 회계관리 2급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높은 데로 이제 가실 텐데 수험 생활 이 바닥에 이제 발을 담갔다. 이 자체가 시작했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난 위험을 감수할 거야. 나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맘먹은 인간이야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지금 위험의 바다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높은 위험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위험은 그 어떤 열매가 돼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열매, 돌아오는 보상, 어떤 큰 위험을 감수했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폐인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맨날 혼자서 고민하고 막 이런 시간이 많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큰 위험을 감수하기로 작정하고 이 바다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 열매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면서 뭔가 이제 성취를 하면서 그 열매가 얼마나 그 보상이 달콤한지를 느껴봐야 돼요. 그 달콤함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또 다른 위험을 향해 나가면서 큰 성취감을 또 얻게 되고 더 큰 보상, 더 큰 열매의 달콤함 하다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러한 열매의 달콤함 반드시 경험을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린다, 이런 얘기고, 절대 그 좌절하지 마시고 또 슬퍼하지 마시고 뭐 미친 듯이 공부해서 한번 세상을 바꿔보십시오. 세상을 바꾼다 그러면 너무 거창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자기 몸속에, 마음속에 꿈틀대는 욕망이 있죠. 그 욕망 덩어리를 한번 희망으로 최소한 좀 바꿔봐라. 자, 이 얘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들거나 지치거나 뭐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딱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시면서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들이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합격자 명단에 딱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합격자 명단에 박혀 있는데 아들, 딸의 그 이름 석자, 그걸 딱 보면서 작지만 그래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주무시기 전에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에이, 가자, 고고싱 가는 거야. 또 이렇게 원동력, 힘이 생깁니다. 자, 빈출 적중 특강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